네, 종목 분석으로 그 안국약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안국약품이 최근에 이슈된 게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황반변성 관련된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국약품이 그럼 기업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어떤지, 뭐 실적은 나오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종목 분석으로 좀 제가 이제 썸네일을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안국약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 제약제조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각종 뭐 의료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뭐 비슷한 산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슈는 이제 썸네일에 써드린 대로 그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된 개발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노인성 환방변성이 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눈 있잖아요. 눈이 이제 안쪽에 그 망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밖을 보는 것인데, 그 망막의 중심에 위치한 황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황반에 변화가 생겨서 시력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말해요. 이게 황반변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생기는 이유가 망막의 노화로 발생을 해요. 근데 드물게 이제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망막의 노화로 발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걸리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눈에 생기는 질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증상 초기에는 사물이 조금 구부러져 보이고, 또 어떤 사물을 볼 때 물체 가운데 이렇게 어, 약간 까만 점이 찍혀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의 증상인데, 황반변성이 나타났을 때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방치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실명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이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로서 좀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안국약품이 그 인공항체 플랫폼을 보유한 레피젠사와 그 신약물질 이전 계약 및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권을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권을 통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치료제를 개발을 했을 때 상업화가 가능한데, 이 상업화를 할 때도 이 개발권을 산 것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업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국약품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안국약품이 지정한 업체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실질적인 개발로 이어지는지 상업화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당연히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확인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지금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양국약품이라는 기업이 기업 내용만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그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손실 25억 봤거든요. 그래서 적자를 일단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이유는 이제 매출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매출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14%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지금 안국약품의 실적 둔화가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 작년 말에 안국약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있었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받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어때요? 병원에서도 웬만하면 안국약품의 약품을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하겠죠. 거래하고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련된 악재가 터졌다, 사건이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제약사의 약품을 쓰기가 꺼려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 거래 감소로 연결이 되면서 실적 둔화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은 작년 대비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또 기업의 도덕성 문제와도 결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임상시험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불법적인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됐다. 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국약품의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조금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권을 확보한 것 좋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이제 어제와 오늘까지 주가의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기업의 내부적인 부분을 보면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은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딱 살아났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결국은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를 좀 망쳤다라고 볼 수 있는 주범인 신라젠이나 코오른 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나타나줘야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제약주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따라붙는 매매를 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국약품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오늘 윗꼬리를 달았고 음봉이 뜨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주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국약품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도덕성 부분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악재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